안녕하세요. 어, 윌리엄 포커너 8월의 빛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몇 가지 이제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대충 이제 오늘 할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렸죠. 흑백 혼혈이고 어머니가 백인, 이제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다가 이런 제퍼슨 시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루카스 버치, 조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쓰는 또 비슷한 블루 칼러 계급 노동자와 함께 이제 조안나 버든의 오두막에서 살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밀주하고 또 약간의 이제 범죄자들과도 이제 이렇게 조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친 삶을 사는 남자였죠. 그러다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 크리스마스가 조안나 버든과 사실은 이제 거의 준 부부 상태로 그렇게 아주 조금 이제 좀 그런 이제 간음하고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유사 부부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죠, 둘이. 그러다가 조안나 버든이 조 크리스마스에게 굉장히 모독을 주고 서로 모독을 하는 관계였죠. 모독하는 관계와 서로 혐오하고 서로의 아픈 것을 후벼 파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랑인 양, 뭐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미스 버든이 임신을 하게 되고 총을 들이밀면서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을 이제 종용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면도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살해를 당하죠. 조안나 버든이 조금 이제 목에 좀 살해 그렇게 그러니까 조 크리스마스로부터 그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살해가 되고 조안나 버든의 집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 크리스마스가 범인은 조 크리스마스인 것이고 왜 이 남자가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흉폭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8월의 빛이라는 소설 자체가 픽션이지만 거대한 논픽션처럼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문학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동서문화판으로서는 이제 447쪽 6장부터 제가 조금 이제 먼저 미스 버든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할 건데, 이 이야기는 참 서글퍼요. 속된 얘기로. 이제 조 크리스마스가 이제 후반부에 반전이 한 번은 있어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로서 이제 덕 하인스라고 하는 덕 하인스와 덕 하인스의 부인. 이 사람인들이 사실은 조 크리스마스의 외조모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차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조 크리스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가.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서글픕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6페이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의식의 흐름 혹은 모더니즘의 결정체 같은 느낌을 받게 해요. 어린 조가 이제 뭐죠? 저기 고아원에서 이러고 쭈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에 거기 이제 보모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보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얘가 그 커튼 뒤에서 그 보모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모는 이제 포크너 작품이 조금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뭐 간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간호사 뭐 이런 보호자가
이렇게 남자를 끌어들이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조 크리스마스가 뒤에서 이걸 싹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서로 남녀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간호사가 그걸 해요. 열어버려요. 그랬더니 걔가 있는 거예요. 조 크리스마스가. 그랬더니 요 깜댕이 조그만 새끼가 막 요러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조는 피부는 흑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깜둥이라고 하네? 거기서부터 일단 놀래기 시작을 하고 얘가 사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조 자신을 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독특한 시선을 느끼다 보니까 얘가 항상 고아원에서도 겉돌아요. 그리고 이 수위가 있어요. 수위. 그러니까 거기 경비 봐주시는 아저씨. 나이가 좀 지긋한 양반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차피 얘기하면 조금 스포일러는 어쩔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조의 외조 부인 도 카인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크리스마스 조를 낳다가 사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 카인스는 자기 딸이 흑인과 간음을 해서 낳은 이 조를 악의 씨앗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의 인생 자체와 얘의 모든 것 자체가 자기 가문을 망쳤고 자기 딸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아원에 와서 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까지도 정말 눈을 뒤집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가 물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양부인 맥커천도 여기 미스터 맥커천도 죽일 듯이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있어요. 떠나기 직전에 여자한테 조금 이거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조는 잠정적으로는 거의 2명 정도, 1명은 확실히 살해했고 다른 1명 자기 양부도 거의 죽일 때까지 팬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윌리엄 포크너가 이 8월의 빛을 쭉 적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 크리스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사를 부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민을 갖지 않기란 좀 힘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에 비슷할 것 같아요. 선악을 넘어서 상황과 사태를 제시를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 크리스마스를 끔찍한 살인자라고 보는 과 동시에 이 사람을 동정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악의 씨앗으로 태어나자마자 악의 씨앗으로 이 사람은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흑인과 백인의 간음, 그것도 백인 여자의 간음으로 태어난 악의 종자라고 이미 선 규정에서 얘를 지칭하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조는 결과적으로 맥커천 부부한테 입양이 돼요. 그런데 이제 7페이지, 7, 8, 9페이지, 7장, 8장, 9장은 맥커천의 양부, 양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맥커천,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백인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거예요, 아마. 아주 청교도로서 아주 정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농부인 거야. 힘든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무슨 이유가 아니라 슬하의 자식은 없어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커천 부부는 조 크리스마스를 입양을 한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그냥 조 자신이 나를 크리스마스로 붙인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맥커천이라는 양부의 성을 땄겠죠. 그런데 이제 맥커천은 버려요. 이 사람들의 교육 방식은 대단히 아주 독특한데
미스터 맥커처는 양부는 구타와 폭력을 통해서 얘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양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걸 보듬으려고 하고 얘를 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지.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조그만 나이일 때도 얘는 성경을 못 외우면 그냥 맞는 거예요. 볼기짝을 맞건 뭐 뺨을 맞건 그냥 맞는 거야. 그리고 조 자신 그거는 양부 양모가 얘는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력 성향이 있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자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쥐어박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성경을 못 외우면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또한 양모는 얘를 그냥 보듬고 이것만 하는 거야. 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윌리엄 포크너의 세계관이나 특히 이 소설에서 그게 절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오냐 하고 울고 이러는 것이.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현명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거의 학대와 비슷하게 규칙과 규율을 제시를 한다면 한쪽은 그냥 무작정 안아주는 듯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서문화사판으로 480쪽부터 481쪽에는 이제부터 포크너 특유의 폭력 묘사가 나와요. 이 사람 폭력 묘사가 사실은 상당히 저번에 미스 벌든 양에서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툭 하고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터져 나와요. 그냥 주먹이 뻗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흑인 여자 그 또래의 흑인 여자아이와 조금 이제 그런 장난질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조가 그때 순식간에 다른 흑인 아이들이 나와서 조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조금 폭력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굳이 읽지는 않고 그런 다음에 맥커천 양부한테 걸려서 얘가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고 있는 세계관은 종교라는 의미와 종교라는 세계관에서 대단히 관용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인 상황을 이 맥커천이나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폭력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어떤 흑인 여자애와 조금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럴 때 동년배한테 맞고 그리고 양부는 왜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집에 끌려가서 맞고 그러니까 조의 삶은 구타로 인해서 완전히 깎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립이 된 거예요. 마치 미스 버든이 자신의 여성성을 완전히 저버려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남자보다도 더 굳센 마음을 가졌듯이 얘도 흑인이라고 하는 그 편견과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구타를 당하고 흑인의 소사이티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백인의 소사이티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타를 받으면서 얘가 그냥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도 가학적인 면이 있고 조도.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딱한 상황이고 양모가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조는. 이 여자는 나를 울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애정이 아니라 얘를 그냥 쳐맞고 사회에서 당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한 명의 한 명의 아무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조의 개별자적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얘를 쳐맞아서 겁내서 누군가에게 그냥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8페이지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이제 꼬이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동서문화사 493쪽인데 거기 이제 한 문장 띄고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술집이나 그러니까 좋은 술집도 있는데 질이 조금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술집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한 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 이름이 아마
바비 알렌이라는 여자네요. A waitress at the Memphis whom the adolescent Joe Christmas fall in love with the proposed to a night that he kills his father at local dance. She scorn him and leave him. 이제 여시급이에요. 여종업원이고 멤피스에서 일하는데 사춘기였던 조 크리스마스가 사랑에 빠진 여자고 그리고 이제 그녀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밤에. 그런데 그 댄스 폴에서 여기서 이미 나오네요. 그가 이제 양부를 죽였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분노로 때려 눕히고 숨을 안 쉬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도망쳤다라는 뉘앙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녀는 여기서 바비 알렌이겠죠. 그녀는 시내 뒷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더러운 음식점의 웨이트리였었다. 어른이었다면 벌써 한눈에 그녀가 30을 넘겼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조에게는 그녀가 자기 또래인 17살 남짓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웬만큼 사회를 아는 남자라면은 이 여자가 30이 넘었다라는 거를 아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17살밖에 안 된 몸짓을 조그맣다라는 얘기예요. 그녀의 몸집이 무척 작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어린애 모양으로 살이 붙질 않았다. 그러니까 말랐을 수는 있죠. 말랐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의 눈이라면 그녀가 몸집이 작은 것은 타고난 체질 때문이 아니라 내부 정신 자체의 부패로 말미암은 것임을 곧 알아차렸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포크너의 이 외양 묘사가 참 잔인하면서도 그 내부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덩치가 크거나 저도 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 작아요, 저도. 근데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뭐 덩치가 크다, 덩치가 작다, 뭐 이걸 떠나서 정신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자금이 있어요. 그건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몸집이 크거나 몸집이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성숙이나 정신적인 부패가 그 사람의 외양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다라는 지점은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외모를 뭐 비하한다, 뭐 외모가 뭐 하면 뭐 하냐 이게 아니라 못생기거나 잘생기거나 뭐 어떻거나를 떠나서 그 사람의 내면에 확실한 무언가가 딱 있다면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이 부패한 상태라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지금 초반부터 이 여자가 문제를 확실하게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술집 자체도 그렇게 아름다운 술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윌리엄 포크너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몸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을 해요. 대단히 존중해요. 저도 몸 쓰는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힘듦을 알죠. 그리고 앉아갖고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월하다고 도덕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평정심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의 도덕적인 균형점을 찾는다라는 것을 반성하는 것에서 확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을 쓴다라고 해서 숭고한 일도 아니며 몸만 쓰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머리만 쓰고 글만 쓰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처럼 산다라고 해서 그것도 우월하다라고만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안 힘들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크너가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이 블루칼라 계급에 어쩔 수 없이 타락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술집 같은 데 가서
거친 얘기를 하고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술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버비 알렌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포크너가 날카롭게 이렇게 좀 깠죠. 이 여시급은 이런 분위기에 거친 노동자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여시급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매춘도 조금은 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좋은 상대가 아닌 거야. 질이 그렇게 좋은 상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 크리스마스가 그냥 얘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얘는 바비 알렌이 첫사랑이야. 완전 첫사랑이에요. 완전 푹 빠져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터놓는 거야. 그리고 양부는 이 조 크리스마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거기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술집이다. 그러니까 양부는 폭력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조를 굉장히 건전하게 키우려고 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은 한 사람이에요. 양모도 마찬가지고. 스라의 자식은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눈이 맞냐면은 504쪽에 빚진 커피 한 잔 값이라요. 조는 거의 문에 다다랐다. 자 여보시오. 그 사람이 말했다. 조는 멈추지 않았다. 돈은 도로 줘. 주인은 평범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담배 연기는 여전히 어떤 동작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그의 얼굴 위에 모락모락 피어오고 있었다. 그에게 돌려주라니까 주인은 또 말을 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기선 통하지 않을걸? 그에게 돌려줘. 여보시오. 농장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5센트로 계집애를 구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는 거리에 나와 있었다. 50센트는 은화를 손바닥으로 땀으로 적시고 또 그 은화가 그의 손을 땀으로 질퍽하게 만들면서 1달러짜리 돈보다 더 큰 느낌을 주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5센트를 빌려줬다가 다시 이 여자한테 돌려주러 온 거야. 근데 거기 사람들은 촌놈 하나 왔구만. 5센트 돌려줘. 야 보내. 어린 놈의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얘는 또 산의 꼭지라고 거기서 또 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비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는 만약에 이 여자가 정상적이면은 이 여자가 사실은 정상적이면은 얘를 까불지 말고 이렇게 가 이래야 되는데 또 한 명의 손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서로 사랑에 빠져요. 조금 사랑에 빠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15쪽인데 조금 이제 성적인 뉘앙스가 사실은 제가 이거 다시 첫 읽으면서 이게 좀 수위가 좀 세구나. 이거 당대에는 좀 논란이 좀 됐겠. 논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수위가 폭력적인 수위, 성적인 수위가 사실은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항상 포크너 글 중에서도 요 8월의 빛이 조금 수위가 있더라고요. 딴 건 은유적으로 끝날 때도 있고 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 메타적으로 하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조와 바비가 이제 밤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그렇게 사랑을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첫사랑이야. 그래서 사실은 떠나자고 해요. 떠나자고 하고 이 바비 알렌에게 조는 사실은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손님이에요. 근데 조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 끝에 이 여자가 나의 전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 그래서 그의
그의 손은 보이지 않는 여자의 옆구리를 천천히 더듬고 있었다. 그는 곧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상대를 애타게 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다만 말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금 물었다. 그때서야 그는 말했다. 내 몸에 검둥이 피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조용함은 전과는 좀 다른 것이었지만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 조용한 거는 그 전과는 달랐대요. 이 여자도 그렇게 흑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해서 딱 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회가, 이 지금 조 크리스마스가 있는 남부 사회가 얼마만큼 편견에 지독하게 찌든 사회인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도 역시 조용히 누워서 손으로 이제 이렇게 그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다. 당신이 뭐라고요? 그녀는 물었다. 난 내 몸에 검둥이 피가 좀 섞여 있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끊임없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곧 입을 열었다. 거짓말. 조금 더 읽을게요. 그 다음날 건너뛰고 그는 맥커천 부인의 비밀 장소에서 또 50센트를 꺼내다가 웨이트리스에게 주었다. 그리고 양모 돈을 이제 훔친 거죠.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맥커천 부인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부러 모른 척 틈을 보다가 지금이라면 맥커천이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가 생각한 것을 그가 알게 된 순간에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맥커천이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을 순간, 양부한테, 자기 남편한테 걸리지 않을 순간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설득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웨이트리스가 조만 만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조만 사실은 만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남자가 있겠죠. 또 남자가 있고, 또 어떤 남자와 만나고, 또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일단 이 맥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맥스랑 이제 바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스가 이제 약간 이제 포주 비슷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술집에 이제 약간 이제 건달 관리해주고 조금 그런 건달. 그래서 이제 맥스랑 이제 그러니까 바비가 걷고 있는데 뭐 걷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질 낮은 그 술집에서 이제 조가 나타나니까 조금 이제 맥스가 피하고 이제 바비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나가봐.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저기 좀 가 있어봐.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이러면서 이제 조랑 나가는 장면인데. 자, 그 음식점에서 할 일 없이 담배나 피워 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녀가 지나갈 때 말을 건네고 하던 남자들. 눈을 내리깔고 비참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녀. 이러한 것들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그는 이름 모를 무수한 남자들의 악취가 흙냄새보다 더 강하게 코를 찌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 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머리는 약간 수그리고 있었다. 물론 어두워서 모습은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는 부정했다. 난 전혀 몰랐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는 다시금 부정했다. 아주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렇게 좀 매춘을 하는 것까지는 난 몰랐다. 근데 난 알고 있는 줄 알았다, 네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가 이 여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비참하게 눈을 내리깔고 이런 모습이 저는 글쎄요 참 포크너그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서글퍼요. 서글프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저 선생은 왜 이렇게 저런 거에 감동을 받나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처연하고 서글퍼요. 그러니까 포크너가 뭐 이념이나 이런 거 따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해 나가고 그냥 하루하루를 갱신해 나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글도 참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좀 지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 크리스마스는 끝까지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이 사람의 청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가 어떻게 이제 끝장이 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2편에서 말한 미스 버든의 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느냐. 거기까지의 관계고 2편, 3편은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9장에서 그것은 마치 521쪽이에요. 조금 중간 부분인데 그것은 마치 더는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그 자신보다 더 커다랗고 순수한 분노에 이끌리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슬리퍼를 신은 채 모자도 쓰지 않고 잠옷자락을 바지 속에 쑤셔 넣은 뒤 멜빵도 매지 못하고 그는 쏜살같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는 큼직하고도 나이든 흰색 백마에다 안장을 놓았다. 그가 뒤뜰 밖으로 말을 타고 나왔을 때 네키천 부인이 부엌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좁은 길로 돌아가서 가로를 향해 늙은 숙보로 말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메키천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맨날 밤마다 나가는 거야. 그 술집에서 댄스홀에 가서. 그래서 얘를 한번 진짜 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인이 말리지도 못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22쪽. 분명 그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빛과 주위의 움직임에도 상관적이나마 갈팡질팡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해치고 경악과 혼란을 남기면서 그가 자진해서 양자로 삼고 옳다고 믿고 있는 길로 양육하려던 젊은이에게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자, 그때 뭘 하고 있었냐? 조와 웨이트리스는 춤을 추고 있었고 조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여자는 맥커천을 한 번밖에 본 일이 없었지만 아마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뭐냐면은 무서운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가 몸을 돌릴 때 맥커천은 이미 달려들고 있었다. 이제 음담 패설과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맥커천이 이제 욕설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 바비 아일란에게. 아마 그에겐 어린 시절부터 그가 기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젊은이의 얼굴을 때린 것은 그의 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이제 때린 거죠, 아들을. 그 일격을 피하여 숙였다가 다시 쳐든 얼굴은 그 어린애의 얼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것은 어린애의 얼굴이 아니라 똑같이 잘 알고 있던 사탄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의 얼굴이 거의 사탄처럼 변한 거죠. 맨날 어렸을 때 맞으면서 크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양부도 불쌍하고 조도 불쌍하고 이 여자도 불쌍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서글퍼. 폭력인데 너무 서글퍼.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얼굴을 노려보면서 한 손을 여전히 들고 줄기차고 앞으로 나올 때는 틀림없이 순교자처럼 강렬하고도 꿈꾸는 듯한 환희에 젖어 걸어 나갔을 테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는 조가 내리친 의자의 머리를 맞아 허무 속에 완전히 떨어졌다. 아마 그 허무감이 그를 좀 놀라게 했을 테지만 그것은 그리 대수롭지도 오래 끌지도 않았다. 그러자 조금 더 읽을게요. 모든 것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그를 방 한가운데로 홀로 남겨두었고 그는 부서진 의자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자기 양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맥기천은 똑바로 누워 있었다. 그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둥근 머리가 휴식 중에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마에 묻은 피조차도 평화롭게 고요하게 보이는 가운데 그는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양부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묘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자에게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떠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은 결국에는 이 여자가 조를 버립니다. 버려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은 532쪽에 조는 이때부터는 이제 또 살인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 것도 있는 인간이고 조라는 인간은 불운에 겹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532쪽에 이제 낯선 남자가 또 바비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저놈은 누구야? 그러니까 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속이 이게 뒤집어지고 이러겠어요. 그리고 근데 질투나 이런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을 조는 못해요. 제가 다시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일상에서 내가 이게 분노가 나,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계속 축적해 시켜놔요. 축적을 시켜놨다가 정말 우발적인 행위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고 그 늙은이 말이야. 너 그 자식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봐. 너 바비, 그러니까 여기 바비를 시끄러운 일에 끌어넣고 싶진 않겠지? 바비, 조는 말했다. 생각한다. 바비. 그는 몸을 돌려 다시금 달려나갔는데 이번에는 맥스가 조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다. 자, 말해봐. 맥스는 말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친구 아니냐? 너, 네 양아버지 죽였냐? 죽여버려요? 그의 음성은 마치 어린애에게 붙들려서 질문을 당하고 있기라도 한 듯 치솟는 짜증을 겨우 억누르고 초조한 목소리였다. 자네가 의자로 내리친 그 노인 말이야. 그는 죽었나? 죽어요? 동시에 웨이트리스도 바라보고는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움직였다. 시침이 떼지마. 낯선 사람이 말했다. 그 녀석을 죽여버렸으면 그렇다고 말해. 비밀을 오래갈 수가 없어. 난 정말 모른단 말입니다. 노려보는 눈초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내가 후려치니까 그 인간은 나동거려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넌 여기 무엇 때문에 왔지? 무엇?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왔냐고요? 보비를 데리러 왔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보비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일부러 집에까지 왔는데 내가? 자, 이것 봐. 내가 너한테 구한 거야. 그러자 그에게는 다시금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은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3시간 전 그 학교 건물 속에서 놀라는 군중의 얼굴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싫단 말이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에서는 비명이 나왔다는 거죠. 망할 자식, 개자식, 나를 그런 난장판 속에 끌어들이다니. 이거는 버비의 대사예요. 난 너를 언제나 백인처럼 대해주었는데. 백인처럼.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에게는 그 말이 그저 단순한 소음이며 머리에 새겨지지 않는 그 긴 바람의 일부로 생각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하듯 그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둔한 놀라움 속에서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 이 여자 때문에 도둑질까지 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그가 그 사실을 지금 막 주워듣고 지금 막 깨닫고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지금 막 누구에게도 얻어듣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여행용 검은 옷 위에 연한 푸른빛 일본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녀석을 붙잡아요. 다들 이곳에서 빠져나갑시다.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경찰은 저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마 조는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악을 쓰고 있는 웨이트리스의 소리도 못 들었을 것이다. 저 자식은 제 입으로 자기가 검둥이라고 그랬어. 개자식 같으니. 이런 검둥이 자식에게 공짜로 몸을 주고 게다가 시골뜨기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시골뜨기의 무도회에서. 참,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읽을 건데 이러고 나서 조의 방랑이 시작이 되죠. 이제 경찰한테 쫓기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미스 버든의 집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스 버든의 집에서 제가 전 시간에 말해드렸던
또 기괴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조금 아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는 아실 것이고, 이 조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격전이에요. 얘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수위, 얘가 태어나자마자 악의 종자라고 얘를 몰아붙였던 그 외조부의 이야기, 하인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총괄적으로 되면서 조가 어떻게 잡히고 조가 이 사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를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서글퍼요. 이 장을 읽으면. 그래서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